쇼핑몰 경험은 없지만 구매 대행으로 빠른 매출을 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2탄 대량 등록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탄 반자동 편 영상을 찍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댓글이 130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감사드리고 그 기운을 받아서 오늘 제 전문 분야죠. 대량 등록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 대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자, 구매 대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량 등록이란 무엇일까요? 중국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수집해서 썸네일 제품명 태그를 수정 후에 쿠팡 스마트 스토어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등에 업로드해서 매출을 내는 방식입니다. 반자동과 비교해서 편집하는 부분이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량 등록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해외 구매 대행 상품 수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쉬폰 드레스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자동은 한 개씩 수집해서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어요. 혹은 2개, 3개씩 수집해서 편집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근데 대량 등록은 말 그대로 대량이에요. 이렇게 개별로 수집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별로 수집을 해버립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페이지를 수집을 해버려요. 이게 완전 다른 점인데요. 근데 이렇게 대량으로 수집해서 편집하다 보니까 그룹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룹을 어떻게 지정하냐?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이렇게 수집을 한다고 해놓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신규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 0920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정해서 수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품이 너무 많아서 그룹을 지정하는 이유도 있고, 대량 등록은 이렇게 창을 하나만 띄워서 수집하지 않아요. 수집시켜 놓고 또 다른 창으로 수집하고 또 다른 창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제품들이 섞여서 수집되거든요. 그 섞여서 수집되는 걸 우리가 다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룹별로 수집을 다 해놓으면 제품이 섞이더라도 그룹별로 불러내서 그룹별로 수정하고 그룹별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지정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쉬폰 드레스라고 해놓고 제품을 한 3개만 이렇게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시연하느라 그냥 이렇게 켜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켜놓고 기다리면 안 돼요. 대량은 수집을 걸어놔야 됩니다. 뭐 한 컴퓨터에 몇 개까지 수집하면 좋냐고요? 그거는 여러 개도 가능한데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4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정말 좋으면 5개, 6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수집이 끝났으면 수집 목록으로 가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집 목록으로 들어가면 제가 수집한 제품들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봐도 내가 수집한 게 뭐지? 이렇게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그룹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 그룹을 찾아주면 됩니다. 제가 0920 쉬폰 드레스라는 그룹을 지정해 놨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지금 안 된 거는 금지어가 포함이 돼 있어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금지어로 2개밖에 안 되지만. 자, 그럼 대량 등록 편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등록은 상품 전체 클릭을 하고 일괄로 상품명을 변경해 줍니다. 우리가 검색될 만한 키워드를 찾았다고 했을 때 키워드 A, 키워드 B, 키워드 C 이렇게 넣어주시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일괄로 다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키워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제거해 줄 수도 있고요. 적용을 눌러주겠습니다. 적용을 누르면 여기 보시다시피 상품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검색어를 바꿔줍니다. 또 일괄로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죠. 그냥 쉬폰 드레스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넣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11번가나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린다면 이걸 꼭 해줘야 되는데요. 전체 이미지 비교를 눌러준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쓰임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반바지 그룹을 불러드렸을 때 전체 이미지 비교가 왜 필요하냐, 전체 상품 누르고 전체 이미지 비교를 누르면, 자, 이렇게 썸네일이 중복됐는지 안 중복됐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전체 이미지 비교입니다. 이 작업을 안 하고 스마트 스토어나 11번가
중복 상품이 올라갔을 때 제재가 있는 마켓에 올리면 페널티를 먹어요. 이렇게 본 다음에 눈이 제일 정확합니다. 중복되는 게 있으면 눌러서 지워주시고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편집해 줄게 상품별 마켓 카테고리를 변경해 줘야 돼요. 물론 저희 프로그램은 수집될 때 상품명을 기반으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카테고리가 상품명을 기반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딱 맞는 카테고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테고리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또 카테고리 변경 왜 중요하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상품 노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카테고리 변경을 하고, 자, 이렇게 드레스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맞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 나머지 마켓들은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연동돼서 들어갑니다. 이 카테고리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여성 섹시 드레스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보시다시피 스마트 스토어, ESM, G마켓, 옥션, 11번가 이렇게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매핑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사람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들을 다 사람 손으로 연결하는데 보통 이런 작업들을 아르바이트생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아르바이트생을 시키지 않았어요. 저희 실제 셀러들을 불러다가 이 카테고리 매핑을 일일이 시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로 이게 매출이 나는 카테고리인지, 이 쿠팡의 섹시 드레스 카테고리가 G마켓의 여성 원피스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매 셀링을 해보신 분들이 매핑해야 더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이 사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매핑이 자동으로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일일이 손으로 누르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냥 이 매핑이 그냥 막 해놨으면은 분명히 노출에 영향이 미칩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발견했냐면 예전에 미서씨로 등록했을 때랑 타 프로그램으로 등록했을 때 이상하게 미서씨 매출이 높은 거예요. 왜 미서씨 매출이 높지 봤더니 다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매핑이 됐었고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저희는 일일이 매핑을 해야 되는 불편한 구조였지만 일일이 매핑을 하다 보니까 딱 맞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매핑이 정말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지금은 딱 맞게. 자,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 업로드를 누르면 이게 대량 등록의 끝입니다. 계속 설명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구매 대행 대량의 장단점, 장점인데요. 첫 번째, 판매 경험이 많이 없어도 확률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량으로 상품을 많이 등록하기 때문에 많이만 등록해도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올려서 잘 팔리는 제품을 발굴할 수가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런저런 카테고리를 막 올렸더니 가정용 운동기구가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가정용 운동기구가 팔리는 걸 알고 또 가정용 운동기구의 카테고리 제품을 또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또 그 중에 잘 팔리는 게 나오고 그 제품을 더 잘 팔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품을 발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미국, 유럽 브랜드를 대량 등록 방식으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지점 방승영 대표님이 한 달에 4억 정도 매출을 낸 방식인데요. 미국, 유럽 브랜드 사이트를 대량으로 수집해서 대량으로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건기식은 안 돼요. 건강기능식품 대량 수집은 수입 금지 성분을 걸러낼 수가 없어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카테고리 전반적으로 키워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 유통 단계로 넘어갈 때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반자동할 때는 상품 편집할 게 많잖아요. 썸네일, 이미지, 제품명, 태그 이것저것 편집을 많이 해서 올려요. 근데 대량 등록은 보시다시피 상품명, 태그, 카테고리 요 정도만 건드려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어떤 카테고리, 어떤 키워드를 올릴지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카테고리와 키워드를 다 전반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 카테고리 이 키워드는 수동으로 판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카테고리 이 키워드는 Z배송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음 단계 유통으로 가기 위한 공부가 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초보들한테. 자, 그리고 단점인데요. 이게 정말 큰 단점이죠. 지식재산권 문제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내용 증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예전보다 마켓별 업로드 할 수 있는 상품 수가 적어져서 사업자 추가 시 비용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몇 년 전만 해도 쿠팡에
상품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1만 개 이런 제약이 없었단 얘기죠. 그래서 사업자가 한 개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상품을 업로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쿠팡의 한 사업자에 1만 개 제품을 올릴 수가 있죠. 물론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3만 개, 5만 개 이렇게 늘어나긴 합니다만, 자,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올리려면 사업자를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사업자를 내려면 한 주소지에 보통 여러 사업자를 이제 못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주 사무소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친척집 주소를 빌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업자 추가할 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업로드 할 때 우리가 썸네일 이런 거를 바꾸지 않고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썸네일 노출 점수를 잘 받지 못해서 페널티가 많아 효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집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아이템 위너에 묶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이 대량 등록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량 등록 누가 하면 좋은가? 쇼핑몰 경험은 없지만 구매 대행으로 빠른 매출을 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쇼핑몰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수동으로 매출 내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쇼핑몰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단자동이나 대량이랑 똑같이 시작하면은 확실히 대량 등록이 매출이 빠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이런 이유로 쇼핑몰 경험은 없지만 빠른 매출을 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매 대행 대량 등록 매출 성장의 핵심 포인트,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단자동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요소들을 잘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타오바오가 수집이 가능해야 됩니다. 타오바오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타오바오 수집이 안 되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근데 타오바오에 제품이 많기 때문에 타오바오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따가 네 번째,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도 타오바오에 많기 때문에 타오바오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대량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쇼핑몰도 많이 가입할 수 있고 상품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사업자 개수별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어떤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사업자별로 이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쇼핑몰 개수로 프로그램 비용을 받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일 저렴합니다. 30개 쇼핑몰을 연동하는데 부가세 제외하고 39만 원이에요. 너무 홍보하나? 그런데 몇몇 프로그램들은 내가 상품을 올리고 나서 우리가 올린 상품이 클릭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켓별 노출 여부 확인 기능,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 스토어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상품을 등록했을 때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클릭했는지 안 클릭했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서프라이즈를 비롯해서 몇몇 프로그램들은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다른 마켓에 업로드된 제품이 클릭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통계에 보면 마켓 유입 통계 있고 상품별 유입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켓별 유입 통계가 있어서 마켓별로 유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상품별로 이렇게 유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시에 한 번 클릭이 찍힌 거는 클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제품이 클릭됐는지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대량 등록으로 제품을 올린 다음에 판매가 일어나면 그 상품 더 잘 팔리게 해야 되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우리 제품 중에 클릭이 많이 되고 있는 제품이 있으면 이건 어딘가에서 노출이 된다는 의미고, 이걸 썸네일도 바꿔주고 상세 페이지도 바꿔줘서 설득력을 높이면 판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제품이 클릭되고 있는지 안 클릭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세분화, 카테고리 매핑 작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것도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일지 활용이 중요해요. 제가 대량 등록 상품 수집할 때 말씀드렸죠. 상품 수집 한 개만 해놓고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상품 수집을 4개 창은 걸어놓고 다른 걸 하다가 또 걸어놓고 다른 걸 하다가 또 걸어놓고, 이렇게 해야 효율이 납니다. 이렇게 하려면 키워드 일지라는 게 필수예요. 키워드 일지를 만들어놔야 효율적인 빠른 대량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지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일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구분, 알리익스프레스, URL. 여기서 이제 이렇게 쉬폰 드레스를 친 다음에 URL이 나오면 나는 여기 수집할 거야. URL.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넣을 키워드는 뭐야? 뭐 키워드 A, D, 그리고 자, 지금 이거 수집할 건 그룹명은 뭐야? 그룹으로 지정해서 수집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검색어, 태그는 뭐를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키워드 일지를 만들어 놔야 효율적인 대량 수집과 제품 관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키워드 일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량 등록을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그리고 가격 정책 다양화와 몰토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또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다들 비슷하게 같은 사이트에서 대량 등록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자꾸 변화를 줘야 돼요. 아이템민으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상품 수집 방법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물론 그에 따라 가격도 다양하게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상품을 수집할 때 이런 식으로 뭐 알리 20%, 이게 마진 20%라는 뜻이에요. 알리 25%, 알리 30%, 그리고 최소 금액 13,000원, 13,000원, 12,000원 이렇게 다 각각 수집 정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더 세분화되면 좋아요. 최소 금액이 12,000원, 13,000원이 아니라 7,000원, 5,000원짜리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 저렴한 제품을 수집할 수도 있으니까. 이 최소 금액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0원짜리를 수집했어요. 그럼 마진을 30% 뒀다 해도 1,300원이잖아요. 그럼 이러면은 남는 게 없죠. 그때 나는 최소로 13,000원은 마진을 보겠다. 12,000원은 마진을 보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1,000원짜리를 수집했는데 13,000원이라고 해놓으면 그건 제 마진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 정책을 만들 때도 15%, 최소 금액 7,000원, 최소 금액 5,000원 이런 것도 다양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 수집 방법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들 여기서 수집하면 주문 많은 순, 그리고 뭐 리뷰 많은 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집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수집하면 다 똑같은 거 올리게 되잖아요. 아무리 대량이라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봐서 이게 주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몰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몰을 들어갑니다. 몰을 들어가서 여기서 뭐 이제 제품별,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몰을 터는 거죠. 이게 몰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니까 나는 여기는 1등 하는 몰이니까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가져오겠지? 그럼 나는 한 3등 하는 몰에 가는 거예요. 3등 하는 몰에 가서 나는 여기를 몰을 터는 거예요. 예, 모든 제품 본 다음에 여기서 보고 나는 또 이렇게 최고 매출 제품이라고 하니까 최고 매출 제품들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집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수집하려면 여기 로켓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또 엄청 디테일한 기능인데 내가 원하는 상품만 여기는 이제 최고 매출은 섞여 있잖아요. 바디수트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근데 난 드레스만 수집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드레스만 이렇게 골라서 또 수집할 수가 있게 이렇게 다 기능이 짜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몰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에 맞게 가격 정책도 다양화하고 제품 수집하는 것도 좀 다양하게 해서 최대한 새로운 제품,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매출이 안 난다고 찾아오는 분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량을 대량답게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량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계속 편집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못 올려요. 대량은 솔직히 한 달에 10만 개도 올리고 막 상품 갈고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사업자 3개를 올리고 있으니 그게 매출이 안 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정해진 딱 가격 정책 정말 똑같이 그냥 수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안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진짜 큰 이유가. 자, 그리고 네 번째 매출 성장을 하시려면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을 업로드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크무비라고 하죠. 왜냐하면 크무비는 사입을 많이 못해요. 사람들이 부피도 크고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 대행을 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많이 팔려요. 그런 것도 있고 자, 수동 반자동 뭐 반자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수동으로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리면 효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자동도 크무비가 가능하지만 대량보다는 효율이 안 나요. 그럼 효율이 대량이 겁나 좋은 건데 팔릴지 안 팔릴지 몰라도 우리는 계속 올릴 수가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량을 하려면 크무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이 무서워서 또 크무비를 못합니다. 이것도 매출이 안 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배대지가 경쟁이 막 붙어가지고 보험 정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이 잘못되더라도 다 우리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돈을 배대지로부터.
그러니까 너무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대량 등록 방식에서 매출을 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다음으로 대량 등록 한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반자동과 뭐 비슷한데요. 개개인의 소싱 능력의 차이예요. 근데 반자동보다 대량은 개개인의 소싱 능력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모든 카테고리를 쭉쭉쭉 많이 긁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저번 영상 반자동 1탄에서 셀러 라이프를 활용해서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제품들, 팔리지 않는 제품들, 이것을 공부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는 분은 1탄 영상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재권 침해로 인한 마켓 정지. 다들 지재권 침해로 인해서 마켓 정지가 되거나 내용 증명을 받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대량 등록을 많이 포기하세요. 근데 제가 최신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트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9월 달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된 리스트를 일괄로 정리해서 제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제 댓글에다가 그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받아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게 공부해서 그런 제품, 그런 카테고리들을 피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대량 등록은 마켓이 정지가 돼도 난 사업자 더 내겠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트 이거 2,400명 상담통해서 얻어낸 엑기스거든요. 그 리스트 다 해봤자 50개가 안 돼요. 사실 지재권 문제되는 게 다 중복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도 이걸 제대로 잘 걸러내지 못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든 생각이 이렇게 50개밖에 안 되면 아예 내가 그냥 그런 제품들을 수집 못하게 일일이 막으면 되지 않을까? 타오바오든 알리익스프레스든 문제되는 제품을 제가 검색도 하고 또 직원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가지고 아예 여러분들이 서프라이즈 내에서 수집이 안 돼버리게 내가 걸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대량 등록이고 대량으로 수집도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비즈 개발사한테 이 기능 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대량 되니까 새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그 계정에서 검색하고 수집한 것들은 우리가 아예 이 프로그램 유저들이 수집이 안 되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다이와 타오바오랑 알리익스프레스를 다 검색한 다음에 문제 될 만한 것들은 제가 그냥 다 수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 되는 것들이 아예 뜨지를 않는 거예요. 수집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새로운 지식재산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또 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또 찾아가지고 제가 수집을 딱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수집 안 되게.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직원이랑 같이 하면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비슷한 것들 그냥 다 제가 수집해 버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동안 왜 제가 이런 생각을 못했나 한탄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그런 기능이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럼 제가 겁나 다 수집 먼저 해버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서가장 필터를 누른 다음에 수집을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걸른 거는 여러분들한테 안 가는 거예요. 진짜 저 이거 꼭 할 겁니다. 이게 상표권은 어차피 키프리스 연동해 놓으면 카테고리별로 걸러낼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근데 중요한 건 디자인권이랑 특허권이잖아요. 저작권. 이거는 뭐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내 눈과 그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그냥 비슷해 보이는 거 그냥 다 없애버릴 거예요. 뭐 3잘비 특허권? 그 빗자루 그런 모양인 거는 내가 검색해서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이거 플러스 여러분들도 문제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등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노력하면 이거 정말 문제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내용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품이 많아졌을 때 관리의 어려움인데요. 이 어려움 때문에 키워드 일지를 잘 관리해야 되고 그 키워드 일지가 만들어졌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안 되는 키워드 일지가 만들어지면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으로. 그냥 알바를 써가지고 키워드 일지만 준 다음에 계속 등록하세요. 상품 관리하세요. 이게 가능해요. 다음으로 구매 대행 대량 등록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 팔린 것을 더 잘 팔리게 상세 페이지 보강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반자동이랑 똑같죠. 우리가 이제 마켓의 제재 때문에 사업자를 늘려야만 많이 상품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사업자는 좀 적게 늘리고 팔린 것을 더 잘 팔리게 하면 또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공부가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맡기지 않으려고요. 제가 하려고요. 그래야 속 편해요. 제가 그냥 시간 들여서 직원 뽑아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대량 등록의 한계, 뭐 아이템 위너에 묶이고 이런 한계를 벗어나려면 자꾸 상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2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계속 노출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노출 통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템 위너에 묶인 상품들은 계속해서 지워주고 업로드해주고 지워두고 업로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매출이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량 등록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마켓별로 다른 제품 올리는 게 좋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스토어 다른 카테고리, 11번가 다른 카테고리, 쿠팡 다른 카테고리, 이렇게 마켓별로 다른 제품을 올리는 게 좋은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카테고리 제품을 올릴 수 있는 게 대량 등록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켓별로 카테고리를 다 다르게 해서 올려요. 근데 이거는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사업자별로 다른 제품으로 올리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A 사업자의 11번가의 신발, 쿠팡의 신발, 지마켓의 신발 이런 걸 올렸으면은 B 사업자에는 스마트 스토어의 가습기, 11번가의 가습기, 이렇게 사업자별로 다른 제품들을 올리는 게 낫지, 이거를 마켓별로 다른 제품을 일일이 세분화해서 올리는 거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몇 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대량 등록은 솔직히 최소 6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개 해봤자 6만 개인데요. 대량이 진짜 그 뭐 1, 2만 개에서 대량이 아니거든요. 제 예전 영상에도 대량 등록 한 달에 25만 개 올렸어요. 25만 개. 뭐 사업자 10개 정도 해서 팔린 거 더 잘 팔리게 해도 매출은 우상향하니까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몇 개 올리고 나서부터 팔리나요? 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이거는 그래도 제가 데이터 값이 많으니까 4,000개, 5,000개 올리고 나서부터 팔리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런 거예요. 올리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노출이 되고 결국 팔리는 건데 그게 한 4,000개, 5,000개 정도 올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리고 나서부터는 또 다시 주문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4, 5,000개, 6,000개 쭉쭉쭉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번째, 아이템 위너 묶인 거 가격 조정할까요?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거 다 가격 싸움 시간 낭비고 묶인 거 그냥 지워버리시고 다시 올리시고 상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템 위너 묶인 거는 가격 조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량 등록이냐 반자동이냐, 또 이거 엄청나게 물어보시죠. 이제 여러분들 반자동도 공부했고 대량도 뭔지 알았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초보한테 매출이 잘 나는 대량, 나는 좀 느리더라도 문제가 없는 반자동. 사실 가장 좋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 등록인데 프로그램 내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되는 것들을 다 걸러주면 사실 그냥 대량이겠죠. 저는 예전부터 대량이랑 반자동이냐 하면 대량을 하라고 했고 반자동 할 거면 차라리 수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게 더 효율이 좋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효율충인 것 같거든요. 수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다음 편 있으니까 요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량 등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렸는데요.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실행하기 또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실행하는데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